자, 사기죄가 되지 않는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판례 보죠. 자, 토지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그리고 연구 용역 보고서와 신문 스크랩에 기초해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획부동산 사건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끝인데 그렇게 정리하고 갈 내용의 판례는 아닙니다. 이 기획부동산이 이제 언제부터 이것이 활기를 쳤냐면 80년대부터 토지 강남 쪽의 부동산 일대에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기획부동산 일당들이 활기를 치기 시작했고 강남 쪽에 수십 개의 사무실이 운영됐죠. 물론 이제 피해자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막 고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왜 개발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팔아 제끼니까 결국 땅만 산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상대로 많이 고소를 했었는데 사기죄로 구속된 사례가 역대 한 번도 없었어요. 80년대부터 진행된 것이 80년대, 90년대로 넘으면서 그 많은 소송이 진행되었었는데 사기죄로 구속될 놈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결국 구속이 됐긴 됐는데 그 죄명이 뭐 조세포탈이라든지 그런 것에 불과할 것뿐이지 형사 입건이 아니야. 이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획부동산 하는 놈들이 땅을 파는 것이 뭐였어요? 그치? 예, 지역신문에 나왔던 뭐 인터넷에 나오는 그러한 몇 줄짜리 그러한 어디 개발된다더라. 그러한 근데 그러한 기사는 실제로 진실이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부합해서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리조리 피해 다녔었는데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그 판례가 이제 이 판례 바로 다음에 나온 판례죠. 그 판례는 또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판례가 된다고 하면서 뭐 기획부동산 사건은 판례 변경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근슬쩍 지들이 바꾸는 거야. 뭐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든지 뭐 연구 용역 보고서와 신문 스크랩 등에 기초하여서 땅을 팔았다면 사기가 안 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 하는 놈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긴 있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큰 위세는 아니고요. 이러한 사기꾼 놈들이 이 기획부동산 말고 또 어느 쪽으로 영역을 넓혀갔냐면 저번에 설명한 적 있나? 업무방해죄 할 때? 지역주택조합이죠.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가지고 또 활기치는 거야 이게. 물론 지역주택조합 중에서 10건 중에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10건 중에 뭐 확률로 치면 길끝에 한두 개만 아파트로 완성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다 이제 먹튀하는 거죠. 먹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살 때나 아파트를 살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일군 재산을 한순간에 그냥 사기당하는 수가 많다. 그러니까 요즘은 막 부동산 뭐 아파트 청약제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서울 강남권도 청약 추첨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추첨이 안 됐어요. 그 청약 점수가 안 되면 뭐 거의 뭐 불가능하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청약 점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추첨 제도가 청약 추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아파트를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말이 길어졌는데 기획부동산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는 판례도 있고 안 되는 판례가 있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판례 한번 볼까요? 자, 매도 가격 및 처분 기간을 특정하여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위임받았다.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자, 위임받은 자가 이 매도 위임 가격보다 예를 들면 매도 위임 가격이 한 뭐 얼마로 해볼까? 뭐 1억이라 해볼까? 1억? 1억에 팔아달라 그래서 1억에 위임받았는데 이 친구가 재주가 좋아서 그것보다 고가로 팔았다는 거예요. 고가로 팔았다. 얼마? 1억 2천으로. 1억 2천. 그럼 2천만 원 더 비싸게 팔았네요. 근데 그와 같은 사실을 나에게 권한을 준 위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A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골에 땅이 있어,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소유자입니다. 나이가 좀 많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에 동네 이장밖에 더 있어. 그 이장인 B한테 땅 좀 팔아달라. 그래서 얼마에? 1억에 팔아달라. 는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이장이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쵸? 권한을 위임받아서 C라는 사람에게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다? 매도를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재주가 좋아서 1억 2천에 팔았다고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위임을 받아서 땅을 팔아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 내 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할아버지한테 돈을 돌려주기를 1억만 돌려준 거야. 1억만. 왜 당신이 1억에 팔아달라 했으니까. 그쵸? 그럼 나머지 2천 어디 갔어? 뭐 2천 어디 갔긴 어디 갔어. 내가 먹었지. 근데 그 1억 2천을 2천만 원에 더 비싸게 팔았다는 것을 이 A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고지 안 해도 된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권한 주기를 1억이면 족하다. 야, 1억에만 팔아줘. 그러면 내 뭐 아무 소리 안 할게. 라는 거지. 그쵸? 라고 했을 때 더 비싸게 팔았고 그 판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A에 대한 사기는 아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이중매매 있죠. 이중매매. 후 매수인에게 있어서 후 매수인에게 등기를 맞춰줬습니다. 등기를 맞춰줬다고요. 그러면 사기가 돼, 안 돼? 아, 사기가 안 되지. 손해 났어? 손해 안 났지. 나는 소유권 취득했는데. 그쵸? 이거 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죠? 이때 매도인이 이 후 매수인, 동의는 후 매수인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이중매매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는 아니다. 그쵸? 아닙니다. 대신 뭘로 처벌받아? 이 매도인은 그치, 배임죄로 처벌받는 거지. 자, 3번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대체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3번도 똑같이 이건 명의신탁 수탁 관계네요. 자, 2분의 1 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피고는 누구가 되겠어? 피고인은 명의수탁자가 되겠네요. 이 사람. 자, 명의수탁자가 이 신탁자의 동의 없이 이 전부를 팔아버립니다. 분명 2분의 1 지분은 나왔는데 2분의 1 해당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갖다 팔아버렸어. 그리고 이 사람에게 등기를 맞춰줬어. 그치? 맞춰줬다고 했을 때 내가 명의신탁 받았다. 2분의 1 지분은 나한테 권한이 없다. 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당신에게 손해난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당신에게 등기를 다 넘겨줬기 때문에 당신은 손해가 날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옛날 판례라서 이것이 횡령죄가 된다고 했지만 최근에 판례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명예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땅을 팔아버리면 횡령죄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아파트 평형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 때렸다. 그렇죠? 다소 과장했다.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25평짜리를 뭐 27평으로 아니면 뭐 25평짜리를 34평으로는 하지 않겠잖아요. 그건 탁 보면 티가 나는데 워낙 큰 25평과 34평은 엄청나게 차이가 크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CR도 안 먹힐 것이고 25평을 27평으로 27평을 뭐 30평으로 이렇게 약간 과장해서 광고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양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개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판례인데 이 판례 이후로 나오진 않았어요. 30년 동안 지금 이 판례 이후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똑같은 판례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기죠. 사기. 그렇잖아요. 분양 쉽게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사기인데 딸랑 판례가 옛날 판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판례가 지금 그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 판례 하나밖에 없으므로 이 판례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뭐 평형수치 과장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사람들도 뭐 엄청나게 똑똑해졌고 아파트 크기 딱 보면 견적 보면 다 나오는데 뭐 그렇죠? 유튜브 가더라도 이 뭐 몇 평짜리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거의 지금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의 이율은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옛날 판례 딱 하나 있기 때문에 옛날 판례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데 전체를 임차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이것도 똑같이 과장으로 봤어요. 과장. 뭐 과장 판례가 두 가지네요. 5번하고 6번 볼 것이고 이런 판례도 있더라. 자, 7번이 잘 나옵니다. 7번. 상해를 입은 경우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뭐뭐뭐뭐라고 입은 상해라고 할 수가 없다면이야. 없다면. 여기 없다 세무칩니다. 있다 하면 사기입니다. 근데 없다 했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있다 없다를 장난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판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서 마지막에 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도 볼까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하등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은 고지사항이 아니다. 이건 전 시간에 풀었죠? 1번은 풀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자,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신탁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이 은행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 이게 없는 거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알리지 않았고 결국 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대출을 받을 때에 이 은행 직원에게 이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미리 이전에 갑과 신탁금지 약정 체결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냐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없기 때문에 왜 뭐 조회하면 나오잖아. 조회하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걸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뭐 대출 받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설령 갑과 신탁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다? 이걸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등 상대방의 지위에는 하등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2번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시고 뭐 1번은 워낙 많이 나왔고요. 자, 9번도 마찬가지야. 9번도 똑같아. 취지가. 이 9번도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8번에 나와 있는 꺽쇠 1번이 꺽쇠 1번은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비록 이 책에는 여기는 안 써놨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전매인이라는 사정 그리고 매도인과 원소유자 사이의 액수에 관련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걸 고지해야 돼.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랬다 하더라도 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아니 그렇잖아.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솔직히 원가를 얼마를 얘기해야 되는 고지 의무가 있어. 마트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마트 주인이 손님한테 물건을 팔 때 손님 이 물건은 저 공장에서 얼마에 띄우고요. 당신에게 그래서 얼마에 파는 겁니다. 얼마에 띄우는지를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어. 얼마에 파는 것은 가격표에 나와 있으니까 아는 거지만 내가 이것을 원가에 얼마 띄우는지를 내가 너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냐고요. 그걸 알려주지 않아도 당신이 이 마트에서 물건 사가는데 하등 장애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인이 중개함에 있어서 전매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액수가 원소유자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 부동산을 사가려면 사가고 말라면 마는 거야. 사간다고 해서 당신이 사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등 장애가 없다는 거야. 소유권 넘겨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돈 받고 당신에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유권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어음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신축 분양자가 미완공 아파트를 채권담보뜻으로 채권자들에게 분양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 전입니다. 전자 세무 치시고 다시 제3자에게 분양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이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소유자니까. 그게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아직 이전 등기 격려 전이라고 했잖아. 이전 등기 격려 전이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등기는 안 돼 있단 말이야. 나한테 있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팔았다 할지라도 내가 배임죄로 처벌받는 건 배임죄로 처벌받는 거야. 근데 당신한테는 사기죄가 안 되는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대로 넘어가니까. 이중매매 분양이 비슷한 거예요.
자, 12번이 출제가 잘 되죠.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 하며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여 대금을 편취한 다음 미리 부착해 놓은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다시 훔쳐옵니다. 자, 그래서 공소가 제기될 사기죄하고 특수절도죄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절도는 맞다. 절도는 맞다. 왜냐하면 지금 차를 돈 받고 넘겨줬잖아요. 그럼 돈 받고 넘겨줬으니까 소유권이 하고 점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저 차는 더 이상 내 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GPS를 달아서 GPS 추적기로 해가지고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 차량을 보조키를 이용해서 훔쳐오는 거잖아요. 이 절도지 뭐야, 절도지. 이게 절도라는 거예요, 절도. 사기는 되느냐? 사기가 안 되죠. 돈 받고 서류 다 넘겨줬고 차 넘겨줬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받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튀면 그건 사기가 되지만 돈을 받고 서류를 다 넘겨줬고 차량 다 넘겨줬기 때문에 사기는 안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 판례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여기 보시면 자동차를 넘겨줬습니다. 필요한 서류 다 넘겨줬습니다. 다 인도했고요. 따라서 이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돈 받고 넘겨주지 않으면 사기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절도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판례입니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입니다. 13번 전대금지 특약이 없네요. 특약이 없으니까 전대를 해도 되네요. 그쵸? 그리고 또 권한 범위 내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 자, 14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우 사건과 비교하셔야 돼. 한우 수입산을 한우로 팔았다고 했을 때 사기가 된다 그랬죠? 그쵸? 우린 음식점에 한우 고기를 먹으러 가는 거지 반찬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우를 속이면 안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로는 국내산이 아닌 거야. 이 식재료와 굴비인데요. 이 식재료와 굴비가 국내산이 아니라 이것이 중국산이었던 거야.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산을 국내산이라고 팔았던 거야. 손님들한테. 이 사기냐는 거야. 사기냐라고 하는 건데 한우는 사기였지만 이 식재료하고 굴비는 사기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반찬이기 때문에. 반찬. 우리가 음식점에 갈 때 굴비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반찬, 깍두기, 김치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음식점에 간다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점에서 만약에 삼계탕을 판다. 아니면 주 메뉴가 있잖아요. 주 메뉴를 먹으러 가는 거지. 우리가 굴비 먹으러 가는 사람 있어요? 물론 반찬에 굴비가 나오면 좋죠. 좋긴 좋은데 굴비를 파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식당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찬은 약간 중국산을 둔갑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봐줄만 하다는 거지. 봐줄만 하다. 반찬이 한번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지. 주식과 부식 차이다. 이건 주식을 속인 거고 이건 부식을 속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야, 이거가 뭐라고 대법원 판례까지 갔는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좀 괘씸하다 싶으니까 손님이 소송을 건 것 같은데 그것도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자, 이거 볼까요? 이건 초기 화면에 성인 동영상물이었다. 광고성 문구죠. 광고성 문구. 광고성 선전 문구 영상을 게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야시시한 이제 여자 야시시한 그 영상을 게재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거기 적혀져 있기를 유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거야. 그래서 유료 회원으로 지금 당신이 유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맛보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일까 말까 하는 거지만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진짜를 보여준다. 진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 회원 가입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남성 회원들이 이제 가입을 했던 거야. 3,000원 크게 몇만 원 하면 잘 가입을 안 하니까 박리담회라고 3,000원, 5,000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00원, 5,000원을 내고 가입을 했는데 실제 가입을 하고 보니까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과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3,000원을 내지 3,000원을 안 내고 보는 것과 3,000원을 내고 보는 것 차이가 커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뿔 나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내버렸는데 허허 웃는 거지, 그렇죠? 허허 웃는 거다. 사기죄가 안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이 16번은 뭐냐면, 자, 요 매도인이 있어요. 매도인. 자, 이게 이제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매도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제3자와 에게 돈을 빌려요. 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무자네요. 채무자. 나는 채권자가 되고, 돈을 예를 들면 뭐 차량이 있기 때문에 뭐 차량이 뭐 크게 비싸진 않잖아요. 그치? 외국 차라 하더라도 뭐 국내산을 할지라도 뭐 얼마 하겠어요? 한 1,000만 원 빌렸다. 1,000만 원 빌렸다. 1,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빌려주면서 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한다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A가 제3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변제 기일이 되면 1,000만 원을 갚으면 되잖아. 1,000만 원을 갚으면 딱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을 대비하기 위하여, 야, 내가 변제 기일까지 내가 1,000만 원 못 갚으면 이 차량 너한테 줄게. 차량을 대신해서 이 차량 물건을 대신하여 대물 변제 대신하여 너한테 갚겠다라고 예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계속 읽어보세요. 이 친구가 매수인에게 이 차량을 판 거야. 이렇게 매도를 한 거야. 즉 A가 제3자랑 자동차 대물변제 예약을 먼저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이 매수인에게 팔아버린 거야. 팔아버릴 때 고지를 안 했어. 이 차량을 넘길 때 내가 제3자랑 대물변제 예약을 미리 걸어놨다는 부분을 말하지 않고 팔았다는 거야. 이것이 사기냐 이거지. 이것이 기망이냐 이거예요. 기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망이 아닐까? 대물변제 예약이다 보니까. 대물변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00만 원을 빌려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1,000만 원 갚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물변제 자동차에서 대물변제 예약을 걸어놨다 할지라도 차량을 꼭 넘기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차량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다른 것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딴 것을 갚겠다. 그게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간에 뭐든. 따라서 꼭 이 자동차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물론 이 자동차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걸어놨지만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것 자체가 꼭 자동차를 넘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타가 있는 거예요. 대타가. 따라서 대물변제 예약을 걸어놨다는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이 대물변제 예약은 사기죄에도 나와 있지만 저 뒤에도 배임죄도 나와요. 배임죄 더 잘 나와요. 거기에도 무조건 대물변제 예약이란 말만 나오면 사기가 안 돼요. 사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예고등기라는 거 나와요. 예고등기. 또 판례가 몇 번 나와요. 공갈제 할 때 한번 나오고 저기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인가? 거기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요 대물변제 이야기라는 말이 나오거나 예고등기란 말이 나오면 어떤 죄도 안 돼. 내 이거 죄가 되는 꼴을 못 봤어. 뭐 사기도 안 되고 공갈도 안 되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도 다 안 돼. 이런 말이 요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17번은 뭔가요? 자, 피고인인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진단 처방한 만성피로 증후군 이 당시입니다. 지금은 많이 다를 거예요. 자, 2006년도 그 이전 사례였는데 만성피로 증후군이 의료보험 적용이 됐어요. 됐었는데 대상이 되는데 분류가 됐는데 이 의사하고 환자가 이걸 모르는 거야. 의사도 몰랐어. 의사도. 왜냐하면 이런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뭐 수시로 자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바뀌다가 올해 바뀔 수 있고 안 바뀌다가 뭐 내년에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 피고인 의사가 환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환자가 물어봤겠지. 이 만성피로 증후군이 의료보험 대상이 되나요? 하니까 의사가 안 됩니다. 비급여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료비를 그대로 100% 내야 합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환자도 어서 주소 듣기를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혹시라도 모르니까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의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의료대상 보험이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지. 결국 환자는 돈을 다 냈습니다. 이 진료비에는 돈을 다 냈고 결국은 뒤에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지. 차액이 있는 거지. 차액을 의사가 챙겼는데 결국은 왜 챙겼냐면 의사도 몰랐다는 거야. 그게 몰랐다는 거야. 환자도 몰랐고.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다 비급여라고만 알고 있었다는 거지. 라고 해서 진료에 임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즉 의사에게도 고의가 없다는 거지. 의사도 이런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그러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환자가 어떻게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병명이 이제 의료보험 대상이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었고 가만히 보니까 나는 보험금 다 냈는데 치료비 다 냈는데 라고 해서 이제 병원 가서 막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이었지만 이 당시 이 애는 의사가 이런 줄을 몰랐다는 거지. 그 말은 결국 비급여임을 전제로 진료에 임하였다는 것은 의사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 없다? 고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판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출제된 바는 없네요.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그 다음 판례 보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요 20번부터. 자, 20번 판례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서 지급받았잖아요. 근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서 지급받은 것은 누가 지급받았냐면 의료인 자격을 가진 자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했고 적격 있는 자가 공단에 청구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게 받은 거예요. 사기죄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앞에서 비교되는 판례 나왔었지? 그때는 비의료인이었잖아요. 비의료인이 공단으로부터 비용 청구해서 받은 것은 사기죄가 되지만 의료인이 청구해서 받은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랑 앞에 이제 나와 있는 판례랑은 비교가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워요. 요 18번, 19번이 출제가 아직 안 됐어. 최신 판례인데. 이거는 왜 사기가 안 될까? 이거는 봐봐요. 이거는 비의료인이야. 비의료인. 비의료인이 뭐뭐뭐뭐뭐 했다는 건데 비의료인 때문에 사기가 될 것 같은데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하여 면허를 갖춘 의료인 여기 세모 쳐볼게요. 진료가 이루어졌고 자, 그 의료기관이 의료법 규정에 위반하여 개설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여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 증명을 발급해 준 것이 사기냐. 즉 이 부분입니다. 가로 열고 닫은 부분.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진료사실 증명을 발급해 준 게 사기냐.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A가 있어요. A가 뭐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환자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병원입니다. 자, 병원. 이 사람이 눈 수술 받으러 왔다 한번 해볼게. 눈 수술. 뭐 노안 백내장 수술 뭐 이런 거 많잖아, 그렇지? 눈 수술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사가 이 안과 의사가 눈 수술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지 면허가 있는 의료인을 통하여 수술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은 면허가 있어요. 면허가 있다. 근데 이 병원은 여기 나와 있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병원인 거야.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정식 의사가
이 A 환자를 눈 수술해 준 거야. 눈 수술해서 얼마 나왔냐면 500만 원 나왔습니다. 양쪽 해야 되니까. 좋은 거 받은 거예요. 싸구려. 여러분 나중에 눈 수술할 때는 좋은 거 받으세요. 싸구려 몇십만 원짜리 받으면 고생해요. 좀 비싼 거 받으면 눈 고생도 안 하고 어차피 눈 수술한 거 다 의료보험비 나오니까 뭐 공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눈 수술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물어봐요. 보험 든 거 있냐고. 보험 든 거 있냐고. 보험 든 거 있으면 보험에서 다 처리되니까 공짜로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 보험 든 게 있어. 보험회사에 미리 보험 든 게 있다. 보험도 직전에 들면 안 돼요. 1년 전까지는 다 드러나야 돼요. 자, 그래서 실손의료비를 청구를 했다. 미리 보험을 든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사람이 눈 수술 받았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뭘 끊어줘요? 병원에서 뭘 끊어주긴 뭘 끊어줘? 수술했다는 거 끊어주는 거지. 그래서 각종 서류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죠? 각종 서류를 발급을 해가지고 이 각종 서류를 받아서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와요. 보험금이 나온다. 눈수술 같은 경우는 돈 1,0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돈 1,000만 원 넘게 나와요. 오히려 남는 장사지, 그쵸? 자, 다시 한번 보세요. A가 안과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근데 그 수술이 돌팔이가 아니라 정식 안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근데 이 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해뒀죠. 이 서류가 뭐 조작된 거 아닙니다. 정식 발급된 겁니다. 그 서류를 갖고 보험회사에서 실손의료비를 청구했다 이거지. 사기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자, 보세요. 이런 것은 비록 이 병원이 의료법 규정에 위반된 손치더라도 이 서류에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A가 보험금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고 또 이 병원 측에서 나한테 각종 서류 여기 나와 있지? 보험 수익자에게 진료 사실 증명을 발급해 준 것 자체가 사기는 아니다는. 그러면 뭐 이 병원이 이 안과 병원이라면 큰 병원이고 환자가 뭐 수백 명씩 될 텐데 발급해 줄 때마다 우리가요 이 병원이요 비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한 병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어딨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다 사기게. 어쨌든 이런 실손의료비는 병원도 뭐 환자가 왔기 때문에 병원도 돈을 벌지만 이 환자에게도 보험금 타는 것이라서 환자에게도 뭐 손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뭐 의료법 위반은 별 문제인 거지. 의료법 위반은 별 문제이고 여기서는 이 병원 측에서 나한테 서류 발급해 준 것 자체가 사기냐라고 하는 건데 이 자체는 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판례도 19번도 그러한 취지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A가 있는데요. A가 이제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교통사고 환자.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했겠죠?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근데 이 병원 역시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인 거야. 이 병원도. 비의료인. 이런 병원 맞나 봐요. 그쵸? 자, 이때 이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입원 치료 받을 때 역시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줬겠지? 이 의사 역시 마찬가지로 적법한 사람입니다. 면허증이 있는 사람인 거야. 이 18번과 똑같은 거야. 면허가 있는 똘파리 의사가 아니고 면허증이 있는 정식 의사입니다. 병원 받은 겁니다. 치료 받은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험회사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보험금 타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병원에서 나한테 또 서류 발급해 주겠죠? 그치?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서류 받아가지고 보험회사 청구하겠지? 뭘 청구해? 여기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이거 청구하는 거야. 근데 이건 내가 직접 청구해도 되고 아니면 병원에서 청구해도 되는 거야. 청구를 해서 뭐 나한테 주든지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요즘 자동차 안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판결문지를 읽어보니까 내가 직접 청구해도 되고, 이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A가 직접 청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 병원 측으로 하여금 청구하게 해도 된대. 그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야. 내가 청구해도 되고 이 병원 측이 청구해도 되고. 이때 청구를 할 때 똑같아요. 위에 거랑. 이 병원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청구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보험 진료 수가는 이 A를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A에게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이므로 이 병원이 비의료인이 만든 병원인지 아닌지는 A에게 이 금액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 쉽게 말씀드리면 설명이 좀 길었는데,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끼어 있다면 사기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실손의료비,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이런 판례가 좀 조심스럽게 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비의료인 때문에 그런 내용이죠. 18, 19번은 아직 출제가 된 적 없어요. 20번은 많이 나왔는데 혹시 몰라서 18번, 19번은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21번은 최신 판례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 하도급 제한 규정 관련된 것인데, 이 하도급 제한 관련 규정이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라는 거예요. 국가적 사회적 법이고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기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그치?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갑 회사 명의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갑 회사가 해당 용역 나와 있는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정하여 낙찰받은 다음에 하도급을 주었다 할 때 이 하도급 세무서 볼게요. 그래서 대금을 받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 이 하도급 관련해서는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기망이라 하더라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22번은 9시 뉴스에도 나온 판례인데, 이 피고인이 조영남이에요. 가수 조영남이. 난 처음에 가수 조영남 볼 때 뭐 미술 작품도 막 그리고 한다 그래서 재주가 참 좋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어디 미대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미대 나온 사람들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뭐 비싸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100만원, 몇백만 원 단위도 아니고 몇십만 원씩 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야. 그림을 그리게 하고, 대작인 거지, 대작. 마지막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깔짝깔짝거리는 거야. 다 만들어. 그 미대 나온 사람이, 화가라는 사람이 다 그림 그려놓은 것을 마지막에 와가지고 자기가 깔짝깔짝거리고 마지막 맨 밑에다가 자신의 서명을 한 거야. 그러면서 마치 이 작품이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린 그림인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그 고객들한테 또는 자기 팬들한테 판 거야, 비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화가한테 월 뭐 50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임금을 주면서 한 작품당 몇 천만 원씩 파는 거야, 이거. 그렇죠? 나중에 이것이 그 사람이 까발렸든지, 그 사람이 까발렸을 거야, 그죠? 화자가가. 해가지고 나중에 거짓인 이 조영남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 신문, TV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쵸? 결국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전 사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사기가 안 되는 거로 나왔어요. 좀 봐준 것 같아. 여기 보시면 사실상 갑이, 그쵸? 갑 등이 그린 그림을, 즉 화가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인 것처럼 전시했다 이거지. 예? 라고 해서 비싸게 팔아듣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관행이라는 거야, 관행.
이런 개 같은 관행. 그렇잖아요. 관행이면 다 용서가 되는 건가? 라고 해서 좀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수 등 다른 화가들이 그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안 된다는 개 같은 판례입니다. 그런 취지로 쓰레기 같은 판례인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 판례를 좀 보았습니다.